오랜 친구와 오랜만에 마주 앉은 식탁. 반갑다고 밥이라도 같이 먹자고 당신이 먼저 불렀습니다. 그런데요. 밥을 먹는 내내 뭔가 이상했습니다. 서운했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배신감이었습니다. 그게 뭔지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욕을 한 것도 아니고 싸운 것도 아닌데 집에 오는 길에 혼자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 원래 저랬나? 그런데요. 문제는 그 친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 당신도 누군가의 밥상 앞에서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을지 모른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회의실에서 사람은 긴장합니다. 전화통화에서 사람은 조심합니다. 하지만 밥상 앞에서는 긴장이 풀립니다. 배가 고프면 본능이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밥 먹는 자리가 무섭습니다. 음식이 나왔습니다. 당신은 잠깐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이미 먹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수저를 놓는 소리, 핸드폰 보는 눈길, 당신이 무슨 말을 해도 응, 응하며 끄덕이는 고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전부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인간은 혼자일 때와 함께일 때 전혀 다른 존재가 된다.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 가지를 더 붙이고 싶습니다. 밥상 앞에서는 그 두 모습이 동시에 나옵니다. 배려하는 척하면서도 자기 것부터 챙기고, 듣는 척하면서도 딴 생각을 하고, 웃으면서도 속으로는 샘을 하는, 그게 사람입니다.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인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그걸 알면서도 왜 자꾸 상처를 받을까요?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알아보겠습니다. 칠순을 앞둔 박 선생님. 자식 셋을 키웠습니다. 허리 한번 못 펴고 밥상은 언제나 자식들 앞에 먼저 놓았습니다. 그날도 그랬습니다. 오랜만에 큰아들이 왔습니다. 밥을 차렸습니다. 정성껏. 그런데 아들은 앉자마자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화면을 보았습니다. 맛있네요 라는 말 한마디. 그리고 다시 핸드폰. 박 선생님은 숟가락을 들지 못했습니다. 밥이 목에 걸렸습니다. 참았습니다. 또 참았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건 서운함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올해 65, 김씨. 50년 지기 친구가 있습니다. 한 동네에서 자랐고 같이 늙어온 사이입니다. 가끔 밥을 먹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상합니다. 반찬 하나를 앞에 두면 친구는 자기 앞으로 당깁니다. 먼저.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대화가 늘 친구 쪽으로 흘러갑니다. 김 씨가 무슨 말을 꺼내도 그래, 나도 그런 적 있어. 나는 말이야. 끝까지 들어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건 김 씨 자신도 그걸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어느 날 다른 사람과 밥을 먹다가 깨달았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대화를 가져오고 있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먼저 짚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혼자 사는 이 씨, 68. 오늘은 오랜만에 딸네 집에 갔습니다.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딸은 바쁘다며 주방과 거실을 오갔습니다. 사위는 TV를 보았습니다. 손자는 게임을 했습니다. 이 씨는 혼자 앉아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혼자 집에 왔습니다. 창밖을 보다가 눈물이 났습니다. 왜 눈물이 났을까요? 외로워서? 아닙니다.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밥상은 달랐습니다. 상처는 같았습니다. 셋 다 밥상에서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셋 다 진짜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기대. 나는 이만큼 해줬으니 상대도 이만큼 해줄 거라는. 나는 이렇게 대하니 상대도 이렇게 대해줄 거라는. 그 기대가 밥상 앞에서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기대는 모든 고통의 씨앗이다. 맞습니다. 기대를 버리면 된다는 말은 너무 쉬운 말입니다. 어떻게 버리느냐가 진짜 질문입니다. 이걸 모르면 평생 반복합니다. 밥상마다, 사람마다, 계속.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타인에 대한 기대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것이 지혜다. 이게 무슨 말인지 저는 이렇게 풀겠습니다. 상대방이 핸드폰을 보는 건 나를 무시해서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게 그 사람의 습관입니다. 그 사람의 지금 상태입니다. 나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걸 이해하는 순간 밥상이 달라집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귀인 오류라고 합니다. 상대방의 행동을 나에 대한 태도로 해석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그 사람은 그냥 그 사람일 뿐입니다. 박 선생님의 아들은 엄마를 미워한 게 아닙니다. 그냥 핸드폰에 빠진 세대입니다. 박 선생님이 해야 할 일은 서운해하는 것이 아니라 밥 먹을 땐 핸드폰 내려놓아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김 씨의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친구가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이야기를 하고 싶은 욕구가 강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건 사실 김 씨 자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무를 보십시오. 봄에는 꽃을 피우고 가을에는 잎을 떨굽니다. 나무에게 왜 꽃을 미리 다 떨어뜨리냐고 화를 낼 수는 없습니다. 그게 그 나무의 성질입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각자의 성질이 있습니다. 그걸 내가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하나, 기대의 크기를 조절하는 것. 상대가 해줄 수 있는 만큼만 기대하는 것. 둘, 내가 먼저 그 자리를 만드는 것. 오늘 밥 먹으면서 핸드폰은 내려놓을까? 한마디. 그게 밥상의 품격을 만듭니다. 셋, 혼자 밥을 먹는 시간도 나쁘지 않다는 걸 아는 것. 이 씨가 딸네 집에서 혼자 밥을 먹었을 때 사실 그 자리에서 가장 고요한 사람은 이 씨였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고독을 견디는 사람만이 진정한 자유를 얻는다. 혼자 밥을 먹는 것이 외로운 게 아닙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무너지지 않고 버티는 것, 그게 노후의 진짜 힘입니다. 밥상 앞에서 품격이 드러나는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기대를 내려놓고 내가 먼저 그 자리를 만들고 혼자일 때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결국 오래 곁에 남습니다. 오늘의 인생 한마디입니다. 밥상은 거울입니다. 내가 어떻게 앉아 있는지, 내가 얼마나 기다리는지, 내가 먼저 덜어주는지 아니면 먼저 짚는지. 그게 전부 나입니다. 남을 보기 전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먼저 보는 것. 그게 지혜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아는 자만이 타인을 용서할 수 있다.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행동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밥상 앞에 앉을 때 핸드폰을 뒤집어 엎어두십시오. 그냥 딱 그것 하나입니다. 밥 먹는 동안만. 그게 전부입니다. 그러면 신기한 일이 생깁니다. 같이 앉은 사람이 보입니다. 그 사람의 표정이 보입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들립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십시오. 나는 지금 상대방이 기억하고 싶은 밥상 앞 사람인가? 쉽지 않은 질문입니다. 하지만 이 질문 하나가 남은 시간을 바꿉니다. 착하게 살았는데 손해를 봤다고 느끼셨다면 그 서운함은 충분히 정당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기대 대신 기준을 세우십시오. 상대 대신 나 자신을 먼저 보십시오. 밥상 하나가 삶의 태도를 담습니다. 오늘도 따뜻한 밥 한 끼 드시고 좋은 사람과 마주 앉으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